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8일 오후 6시입니다. 어제 이준석 의원이 다시 개혁신당 대표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건희 특검이 이준석 대표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아주 거칠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반박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 과거 윤석열이 했던 방식 그대로다. 이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친한계를 포함한 일부에서는 전당대회 일정에 대한 배려 끝에 시점 조율이 있었던 것이라며 정치 개입 논란을 희석시키려 한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번 압수수색은 배려가 아니라 표적이다. 명백한 정치 보복의 수순이다. 압수수색 시점을 고의적으로 늦췄다면 그것은 배려라기보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닐까. 개혁신당 전당대회 직전 이준석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면 특검 역시 야당 전대에 개입했다는 거센 정치적 역풍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결국 특검이 시간차를 둔 것은 수사의 순수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형 관리를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게 배려인가? 정치 리스크 관리인가? 과거 윤석열이 즐겼었던 방식이 떠오른다. 탈탈 털고 언론에 흘리고 여론을 만들고 결국 무혐의가 나면 슬그머니 고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한다. 그 익숙한 수법이 지금 이재명 정권 하의 특검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이게 과연 정당한 수사인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이렇다.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공천 관련 무엇이라 전했나? 김영선 경선이라던데요. 이게 전부다. 명백히 정치권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보 수준의 언급이다. 그리고 김영선을 의원 만들고 싶은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준석의 경선 언급은 청천벽력이었겠지 희소식이었겠나. 게다가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말했다. 이준석 의원의 여론조사 관련 발언에는 불법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준석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되었다.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 대답은 누구를 건드렸느냐에 있다. 이동호 씨, 대통령의 아들인 그의 저급한 댓글을 공개 석상에서 문제 삼고 내부의 권력 구조를 직격했던 이준석 의원은 결국 정권이 불편해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대가로 하지도 않은 공천거래의 피의자 신분이 씌워졌다. 이건 수사가 아니다. 이건 이재명 정권의 권력 남용이고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치인을 향한 조리돌립니다.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들이닥친 압수수색은 시점부터 고의적이고 혐의는 비약적이며 절차는 정치적이다. 이건 사법 시스템을 악용한 정치적 제거다. 정권이 두려워하는 목소리에 족쇄를 채우려는 수단, 그 이름은 정치 보복이다. 마음껏 해봐라. 밟아도 우리는 더욱 뿌리 뻗을 테니.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는 지금 특검은 그냥 이재명 정부와 관계없이 굴러가는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3대 특검을 밀어붙인 세력이 결국 민주당 정권이니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게 개혁신당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이준석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22년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준석 의원은, 당신은 의원은 아니고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면은 당대표가 당연히 챙겨야 할 공천에 대해서 외부 인사와 서로 연락하고 의견 듣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형법 위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정당의 자유권 안에 속하는 건데 이것까지 엮으려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개혁신당의 오늘 태도처럼 이것은 정치 사원판의 한 소재가 되어버립니다. 투명하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명태균을 매개로 해가지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다루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왜냐하면은 법에 의해서 정당의 공천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당대표 이준석 현재 의원은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누가 공천되느냐, 그 사람 적당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활발한 정보 교환과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불법으로 엮어가지고 어떤 범죄를 구성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무리가 가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3대 특검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검사를 140명이나 동원했어요. 그러면 실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무리하지 않기가 힘들게 된 겁니다. 이미 내란 특검은 드론을 자꾸 보내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낸 드론까지도 지금 처음에는 외환죄로 뭐 엮으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뭐 일반 이적죄 등등으로 낮춰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리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저한테 그것은 외환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리상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신청했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도 이게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상병 특검도 그 본질은 간단합니다. 어떤 인사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구조작업을 하던 저 해병대원이 익사를 했는데 그걸 두고 사단장까지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처벌하면은 이게 군 지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거칠게 표현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은 건 사실입니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이런 고충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계속 일이 꼬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이 공천 개입 파동도 본질적인 사안보다는 이것을 덮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양쪽에서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덮기 위한 노력이 그 사건을 키우는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과 아무 관계없이 일어났는데 그 도청 사건입니다만 그것을 덮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했다가 결국 사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특검이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공명식임에 사로잡힌다든지 한 건 해가지고 구속자를 늘려야 되겠다든지 이런 강박관념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정치적인 역풍이 불게 됩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8.3%의 지지를 받은 아주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이 유력한 정치인을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으로 나올 것인데 그때 특검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